이 자리에서 대망의 오스트리아 본부가 결성되어 한 개의 지역, 두 개의 지부의 진영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지역장은 나가무라가 맡게 되었다. 이튿날 27일에는 빈국립 오페라 극장을 방문해 에곤 제렐루나 총감독과 회담했다. 지난해 가을 민주음악협회의 초대에 의해 응해 일본 공연을 해준 것에 대해 미음의 창립자로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우호의 핵심은 성의를 다한 행동에 있다. 이날 신이치는 문부성도 예방해 프레트 지노바츠 부총리와 회담했다. 그는 훗날 총리가 된다. 지노바츠 부총리와 대화를 나눌 때도 빈국립 오페라 극장이 일본에서 공연한 일이 화제에 올랐다. 신이치는 앞으로도 문화, 교육, 교류를 통해 세계 평화에 공헌하고 싶다며 평화에 대한 신념을 말했다.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나온 신이치는 그 근처의 벨베데레가 새거리에 있는 나가무라의 집으로 곧장 찾아갔다. 회합 장소로 사용하는 방은 5평쯤 되었는데 이곳이 빈의 활동 거점이라고 한다. 가족은 나가무라 부부와 7살짜리 큰아들 그리고 4살짜리 딸 이렇게 4명이었다. 검소한 방이었다. 하지만 이 방이야말로 오스트리아 광포를 짊어질 인재의 요람이 되어 행복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민중의 역사를 만들게 할 것이다. 시니치는 나가무라의 가족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는 멤버들과 함께 엄숙한 마음으로 근행하고 모든 멤버의 건강과 성장 그리고 오스트리아 광포의 성장을 기원했다. 행복의 계가를 드높이 울리기 바란다는 마음으로 이후 근처에 있는 정원에서 모두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뒤 하일리겐 슈타트에 있는 악성 베토벤의 기념관을 찾아갔다. 이곳은 베토벤이 살던 집으로 난청이라는 절망 앞에서 베토벤이 31살 때 동생들에게 유서를 썼기 때문에 하일리겐 슈타트 유서의 집이라고 불렸다. 2층에 있는 방 2개가 작은 기념관이다. 이 집을 35년 동안 계속 지켰다는 노부인의 안내를 받으며 견학했다. 방에는 유서의 복제품도 전시되어 있었다. 음악가이면서도 점점 청력을 잃어가던 베토벤은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생각했다. 그는 이 유서에 나를 죽지 않게 지켜준 것은 오직 예술이었다. 내가 자각한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세상을 떠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다. 사명의 자각이야말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는 힘이다.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무한한 용기가 솟는다. 시니치는 베토벤의 집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고뇌와 맞서 투쟁하면서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낸 작업실도 견학했다. 초상화도 걸려 있었다. 베토벤은 작곡에 대한 집념이 굉장했다고 한다. 소절 하나하나에 끝까지 매달리면서 만족할 때까지 수정하고 또 수정했다. 10여 차례나 고쳐 쓴 경우도 있었다. 그는 피아노 연주자로서도 높이 평가받았는데 그의 피아노 연주는 유려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혼을 내려치듯 격렬하고 힘찬 연주였다. 방에 놓인 피아노도 나뭇결 무늬에 튼튼하게 생긴 피아노였다. 베토벤은 상류층을 위해서가 아닌 민중을 위한 또 인간을 위한 음악을 지향했다. 베토벤이 말했다. 내 예술은 가난한 사람들의 운명을 개선하는데 바쳐야 한다. 이 넘치는 일념이 그를 악성으로 만들었으리라. 숭고한 목적에 살아갈 때 인간의 내재하는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후 신이치는 언덕 위의 레스토랑에서 멤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간담하고 오스트리아 본부의 출발을 축하했다. 신이치는 지역장이 된 나가무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스트리아에 머물면서 참으로 신세가 많았습니다. 광선유포는 기나긴 투쟁입니다. 무리하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지혜를 짜내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도록 노력하고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니치는 나가무라가 낮에는 시니치 일행과 동행하고 밤늦게 직장으로 돌아가 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가무라는 조금도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중심자인 나가무라에게 이런 성실함이 있는 한 오스트리아 SGI는 이윽고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불법은 생명의 인과 법칙을 설한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승리를 거두는 쪽은 성실한 사람이다. 인생에서도 광포에서도 뉘엿뉘엿 해가 지는 하늘 아래 도나우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마치 21세기로 향하는 듯이. 푸른 하늘이 펼쳐지고 태양이 눈부셨다. 오스트리아의 빈을 출발한 시니치 일행은 5월 28일 오후 3시 이탈리아 피사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벤베누토, 잘 오셨습니다. 눈동자를 빛내며 태양을 떠올리게 하는 명랑한 모습으로 많은 이탈리아 청년이 시니치를 맞이했다. 20년 전인 1961년 10월에 시니치가 이탈리아를 첫 방문했을 때 로마 공항에 마중을 나온 사람들은 업무 때문에 이탈리아로 부임한 일본인 부부뿐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수많은 청년이 발랄하게 모인 모습에 신이치는 새로운 세계광포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느끼고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 올랐다. 일행은 피렌체에 있는 호텔로 가면서 피사의 사탑에도 들렀다. 이튿날 신이치는 대표에게 시를 선사하고 청년들과 거듭 대화했다. 그리고 30일 오후 멤버의 집에서 열린 이탈리아 광포 20주년 기념 근행회에 참석했다. 근행회에는 피렌체 대학교에서 의학, 철학, 문학, 경제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젊은 숨결로 가득했다. 또 시칠리아 섬에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온 뒤 다시 열차를 타고 16시간이나 걸려 달려온 멤버도 있었다. 남부의 나폴리와 소렌토에서 또 북부의 경제 중심지인 밀라노에서 달려온 벗도 있었다. 시니치를 중심으로 엄숙하게 근행한 뒤 간담회를 열었다. 여기서 시니치는 르네상스에 관해 말했다. 피렌체의 푸른 천지는 내가 동경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신에 속박당한 시대의 창을 활짝 열고 르네상스를 향한 새로운 파도를 일으킨 진원지이기 때문입니다. 르네상스는 본디 재생을 뜻하는 프랑스어인데 일본에서는 문의 부흥이나 인간 부흥으로도 번역합니다. 시니치는 인류 역사라는 커다란 흐름 속에서 광선유포의 의미를 확인하고 싶었다. 인간의 생명을 변혁해 민중을 소생시킨다. 창가가 전개하는 인간 변혁 운동의 진가는 역사를 내려다보는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청년들에게 미래를 의탁하는 심정으로 말했다. 젊은 힘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르네상스에는 인간의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는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자각을 일으키고 참으로 새로운 시대를 확립했습니다. 그 책임을 짊어지고 일어선 사람들은 14기에 르네상스의 선구적인 역할을 완수한 시인 단테를 비롯해 보카치오, 마키아벨리,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 피렌체의 시인, 사상가, 예술가들이었다. 르네상스의 파도는 로마 등 이탈리아의 각 도시로 퍼지고 나아가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의 서유럽에서 유럽 전체로 확대되어 종교개혁으로 이어졌다. 르네상스는 고대로 돌아가라, 고전으로 돌아가라, 인간으로 돌아가라 라는 사조 아래 인간을 신과 교회라는 멍에에서 해방하고 그 한없는 가능성을 개화시켰다. 그것은 분명한 휴머니즘의 승리이자 인간적 자유의 찬가였다. 시니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그렇지만 인간은 참된 자유를 쟁취할 수 있었는가? 정말로 인간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는가?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제도의 이데올로기에 또는 과학이나 기계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도 좋습니다. 또한 비대해지는 이기주의의 충돌, 정신의 방종 끝에 기다리고 있는 독재, 파시즘의 마수, 이것이 현대사회에 우려해야 할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르네상스로 해방된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스승으로 삼아 욕망이나 감정에 번농되고 한편으로는 그것을 억압하려는 외부의 힘에 속박된 나머지 자신들이 계속 추구해온 행복에서 크게 동떨어진 시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